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제3터미널. 오후 2시 30분 입국 심사대 앞엔 여러 나라에서 온 승객들이 구불구불한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민주는 검은색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군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에서 특수부대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의 장거리 비행에도 불구하고 민주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번 출장은 한미합동훈련 참관이라는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공항 내부는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고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죠. 천장의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각종 광고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권, 비자, 초청장, 그리고 군 신분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태식 장군이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죠. 완벽한 준비만이 완벽한 결과를 낳는다. 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엔 독일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설레는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왼쪽엔 비즈니스맨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도 마찬가지였죠. 조국의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으니까요. 앞줄에서 심사받던 유럽 관광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땡크유를 연발하며 지나가자 드디어 민주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대 뒤 검은 유니폼을 입은 백인 보안 요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엔 존슨이라고 적혀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짓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미 지루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다음, 존슨의 무뚝뚝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국 심사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른 인사말이었죠. 하지만 존슨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민주의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며 짐짓 비웃었어요. 마치 뭔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나라 말은 여기서 아무 소용없어. 영어 못하면 문제 생겨도 모른 척해. 존슨의 목소리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서 있던 승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 조롱조로 말했죠. 아시아 애들은 죄다 똑같이 생겼다. 하나같이 작고 말도 이상하게 해. 옆에 서 있던 금발의 여성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구별이 안 돼.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다 똑같잖아. 민주의 턱선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 영어 실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도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확인해 보시죠.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오히려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아, 영어 잘한다고? 그럼 이해하겠네. 존슨이 일부러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워. 이게 내 위치야. 서류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권이 뒤집혀 떨어지고 소중한 초청장이 구겨졌어요.
군 신분증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줬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정 통제법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아라.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주변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갑자기 잦아들며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수진이었습니다. 23세 수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 민주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해. 이런 부당한 일이 그냥 묻혀서는 안 돼. 수진의 마음속에서 의무감이 솟구쳤죠.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서리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집어들며 존슨을 똑바로 바라봤죠. 저는 한국에서 온 특수부대 장교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어요. 특수부대? 하하, 너 같은 작은 아시아 여자가 특수부대? 존슨이 동료 보안 요원들을 돌아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봐들, 이것 좀 봐. 이 작은 여자애가 자기를 특수부대 장교래.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 주변 동료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또 어떤 이는 구경거리를 보듯 하는 표정을 지었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또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민주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 민주의 모습에서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민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이게 정말 21세기 미국이야?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며? 수진의 손도 분노로 떨렸습니다. 존슨은 여전히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아시아에서 온 가짜 서류 들고 말이지. 어디 태권도나 좀 할 줄 아나?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쿵푸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모두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자.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조국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서태식 장군의 딸답게 그녀는 끝까지 당당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심사대 근처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막과 비웃음이 뒤섞인 전시장처럼 변했습니다. 민주의 그림자마저도 모욕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존슨이 동료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하자 덩치 큰 흑인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와. 민주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답답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회색 책상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의 거울이 전부였어요. 민주는 그 거울이 일방향 거울일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안팀장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밀러 슈퍼바이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의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죠. 서민주? 발음이 참 어렵네. 민주? 일부러 어색하게 발음하며 웃었습니다. 너희 발음은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민주입니다. 서류에 영문 표기도 되어 있고요. 하지만 밀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오히려 민주의 짧은 발음을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아, 서민주? 아니면 소민주? 헷갈리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신체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밀러의 명령에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 보안 요원이 들어와 수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공항 보안 검색처럼 보였습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약간 벌린 자세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였죠. 하지만 점점 과잉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더 높이 들어요. 여성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민주가 팔을 더 높이 들자 요원은 겨드랑이 부분까지 꼼꼼히 만졌어요. 그 다음엔 허리띠 부분을 확인한다며 손길이 허리를 돌았습니다. 민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정당한 절차라면 견뎌야지. 하지만 수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래지어 와이어 때문에 신호가 나오네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 요원이 밀러에게 말했죠. 민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밀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과도하다고? 여기는 미국이야. 우리 규정을 따라야 해. 여성 요원의 손길이 가슴 부분에 닿자 민주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였지만 이런 모욕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영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민주가 간신히 말했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밀러의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어요. 영사? 하하, 너희 영사가 뭘 해주겠어?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밀러는 책상에 걸터앉으며 계속 조롱했습니다. 내가 군인이라고? 아시아 여자가? 정말 웃기지 않아? 우리 여기서 진짜 군인들 많이 봤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그는 일부러 애라는 표현을 썼어요. 20대 후반의 민주를 어린 아이 취급하는 거였죠. 장난하지 말고 빨리 귀국해.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밀러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밀러와 여성 요원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서태식 장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주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억울해요. 지금 잡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인한 특수부대 장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가 그리운 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모욕적으로 말이 끊어졌죠. 서태식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민주야,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밀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다가가서 민주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전화 금지. 밀러가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하지만 밀러는 즉시 통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전화기를 압수했습니다. 무허가 통화는 금지되어 있어. 규정 위반이야. 밀러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통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민주가 항의했지만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권리? 여기선 우리가 내 권리를 정해. 이해했어? 조사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력감에 젖어 있었어요. 손목에서는 아직도 전화기를 빼앗겼을 때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한편 한국에서는 서태식 장군이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즉시 외교부와 국방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현지 대응은 한계가 있었죠. 민주는 조사실에서 홀로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당한 절차로 입국하려고 했을 뿐인데.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각 오전 6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빌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5층 지사장실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장도연 지사장이 어둠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항공업계에서 20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태식이었어요. 여보세요. 대한항공 지사장실입니다. 장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서태식의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사장님, 저는 육군 준장 서태식입니다. 제 딸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즉시 현지 직원을 보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말이에요. 준장님,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이미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태식이 상황을 설명하자 장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군. 그는 모니터를 켜고 승객 명단을 검색했어요. 서민주라는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항 보안은 미국 정부 관할이거든요. 한계가 있다고요? 서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딸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연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준장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괜히 시끄러워지면 회사에도 곤란하고 따님에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서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전형적인 사무적 대응이었죠.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 공항 대한항공 현지 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담당자 박민호가 장도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박 차장, 서민주라는 승객권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적당히 알아보고 보고해.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별다른 긴박감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무에 바빠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한편 민주의 짐은 이미 별도 보관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캐리어와 서류 가방이 차갑고 어두운 창고 한 구석에 놓였어요. 짐표에는 송환 예정이라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가져온 소중한 자료들과 개인 물품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죠. 귀국편 탑승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다른 송환 대상자들과 함께 특별 대기실로 이동했어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낡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바깥 상황을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한수진이 올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군, 미국 공항에서 모욕당하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어요. 영상에는 민주가 서류를 바닥에서 줍는 장면과 한국말 쓰지 말라는 조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의 실체다. 한국인 무시하지 마라. 항의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작은 물결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고 있었죠. 영상 조회수가 1000건을 넘어서자 몇몇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현지 상황이 불분명했거든요. 장도연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면 안 되는데. 그는 즉시 현지 사무소에 지시했어요. 조용히 처리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민주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침이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벌써 2시간째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송환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비자 문제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민주처럼 정당한 입국을 시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밀러는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시아 여자애 하나 때문에 시끄럽네.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문 없는 대기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이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5,000건, 10,000건을 넘어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됐어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장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군. 그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불씨였지만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화제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군 펜들턴 기지에서 50km 떨어진 미해병대 사령부에서 중령 마이클 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한미 합동훈련의 연락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동료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마이클, 이것 좀 봐. 한국 여군이 공항에서 난리 났대. 동료 윌슨 소령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잠깐, 이 사람. 마이클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민주? 그는 작년 한미 합동훈련에서 만났던 한국 특수부대 장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유능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죠. 사격 실력도 뛰어났고 전술 토론에서도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줬던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 알아? 윌슨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합동훈련 때 만났어. 정말 실력 있는 장교였는데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국말 쓰지 말라는 말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컴퓨터를 켜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보안부서와의 연락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했어요. 서민주, 한국 국적, 특수부대 소속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곧 관련 파일이 떴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수색 사유로 기재된 서류에는 구체적인 시간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검증 서명도 끊어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공항 보안부서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미해병대 사령부 중령 마이클 리입니다. 오늘 오후에 처리된 한국인 송환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정보 공개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계급과 소속을 확인한 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하던 마이클은 더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신체 수색 시간이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했고 통화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은 즉시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미해병대 중령 마이클 리입니다. 한국어로 대화 가능한 직원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영사관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서민주 중위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공항 보안 절차에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있어요. 마이클은 발견한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놀라며 감사를 표했어요. 이런 정보가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이클은 서태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국방부 교환을 통해 연결된 통화에서 서태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준장님, 저는 미해병대 중령 마이케이 이엘리입니다. 따님을 작년 합동훈련에서 만났었어요. 아, 마이클 중령님. 서태식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마이클은 분석한 자료들을 전송하며 말했어요.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따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서태식은 감격하며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동안 이미 민주의 송환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급히 공항관리소장에게 연락했어요.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령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미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최소한 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공기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탑승 시간이 임박했어요.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공항 보안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밀러 씨, 이 사안에 대해 긴급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러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오늘 업무는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의 목소리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편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만 건을 넘어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한국 여군 모욕당해라는 제목의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나? 그는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능한 장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미군 장교인 자신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일을 떠올렸어요. 국방부 내부 감찰부서에 공식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마이클은 컴퓨터 앞에 앉아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 닫힌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라는 사실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로스앤젤레스 공항 송환 전용 대기실. 민주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송환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DPORT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호송을 담당하는 요원 젠슨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이런 일을 수년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내 나라 돌아가면 영웅 대접이라도 받겠지?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선 그냥 귀찮은 승객일 뿐이야. 얌전히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목의 팔찌가 피부를 쓸렸지만 그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거든요. 젠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지. 내가 울어도 아무도 동정 안 해.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다른 대기자들이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김현주가 딸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태식의 아내이자 민주의 어머니인 그녀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딸의 군 경력 증명서, 각종 표창장, 그리고 합동훈련 참가 추천서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보, 이걸 다 스캔해서 보내야 해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어요. 민주가 특수부대에서 받은 우수상, 사격대회 입상증, 그리고 동료들의 추천서까지. 딸이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서태식은 즉시 이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항공사와 영사관, 그리고 마이클에게 전송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과 절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지사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만 보였어요. 장도연은 서류들을 받아보고도 조용히 보상하고 덮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준장님, 이런 일은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회사 이미지요? 서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 딸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회사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장도연은 변함없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공항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낮에 붐비는 모습과 달리 조금씩 한산해지고 있었죠. 민주는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4시간째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달라고 말하기가 싫었어요.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까 봐서 말이에요. 한편 인터넷에서는 한수진의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5만 건을 넘어서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의 실체다. 한국인 차별 심각해. 항의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저 여성분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우리나라 군인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류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젠스는 여전히 민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탈출이라도 해봐. 그는 키득거리며 동료들을 돌아봤어요. 아시아 여자들은 액션 영화에서만 강하지 실제로는 겁쟁이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그녀라면 젠슨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는 것이 최선이야. 시계 바늘이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탑승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민주는 창문 없는 대기실에서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움이 오고 있는지, 모든 것이 캄캄했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여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민주 씨, 출국 수속 시작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당한 목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결국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억울함이 목을 막았지만 눈물만은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젠슨이 뒤에서 따라오며 계속 조롱했어요. 이제 진짜 가는구나. 내 나라 가서 미국 욕 실컷 해.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줄 테지만.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현주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우리 민주가 얼마나 억울할까? 서태식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력해서 미안하다, 민주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영상의 조회수는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홀로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게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7시 10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제3터미널 송환 게이트 앞. 민주는 다른 송환 대상자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불법 체류로 적발된 멕시코 남성이, 뒤에는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인도 학생이 서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만큼은 달랐어요.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밀러가 마지막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민주 앞에 섰어요. 너 군인이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눈엔 그냥 겁먹은 작은 여자로만 보여.
진짜 군인이었다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들어 밀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위 서민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밀러는 킥킥 웃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내가 특수부대면 나는 대통령이다. 주변 직원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칠 만큼 지쳤거든요. 게이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탑승 수속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관리소 사무실에서 긴급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보낸 절차 중지 권고 문서였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에 바빠 그 팩스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음, 게이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주 앞에 멕시코 남성이 들어갔어요. 이제 민주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게이트 직원이 민주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민주, 한국행 송환.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그 순간 관리소에서 직원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긴급 문서가 도착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팩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주는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절차 중지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말했지만 게이트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서류 처리 완료됐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몇 분의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게이트 안쪽에서 유리창 너머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활주로가 보였어요. 여러 항공기들이 불빛을 켜고 이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태우고 한국으로 갈 비행기였죠. 한편 한국에서는 서태식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와 절차상의 문제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웠습니다. 김현주는 거실에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주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항에서 민주는 좁은 탑승 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송환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젠슨이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내 나라 가서 우리 욕 많이 해라.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수진의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20만 건을 넘어서며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미국 공항 한국인 차별, 특수부대 여군 모욕 같은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주는 홀로 의자에 앉아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곧 탑승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민주는 손목에 송한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DPORT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행 송환 승객들은 탑승 준비해 주십시오.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민주에게는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송환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들과 함께 줄을 서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한국행 항공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보잉 777기였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꿈꿨던 합동훈련 참관도 국가를 대표하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모두 사라지는 거였죠. 민주는 마지막으로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별들마저도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탑승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한국 시각 오전 6시 서울 중구 대한항공 본사 빌딩 지하 주차장. 서태식 장군의 검은색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서태식은 망설임 없이 지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라서 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장도연 지사장과 당장 면담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서태식의 기세에 놀라며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준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지만 서태식은 인사말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모욕한 건 내 딸 하나가 아니라 한국군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이걸 보십시오. 그는 민주의 군 표창장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특수부대 우수 장교상, 사격대회 최우수상, 합동훈련 공로상. 서태식은 각각의 상장을 읽어가며 장도연을 바라봤어요. 이런 사람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겁니까? 장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서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준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공항 보안 절차 위반 증거와 한수진이 촬영한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서태식은 스피커폰을 켜고 마이클과 통화했습니다. 장도연도 들을 수 있게 말이에요. 신체 수색 시간이 정상 범위를 3배나 초과했고 통화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마이클이 전송한 자료들이 장도연의 컴퓨터로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내부 보고서의 허점들, 시간 기록의 모순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수진이 촬영한 원본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존슨이 서류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말 쓰지 말라는 조롱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도연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일이. 장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태식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본사에 연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국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시차 때문에 본사는 야간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임원들이 급하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 될 겁니다. 본사 임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마이클의 압박에 밀러가 결국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밀러는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편견으로 행동했습니다. 마이클은 밀러의 고백을 녹음하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차별 행위였어요. 밀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본사 화상회의에서는 긴급 대책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진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당 승객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민주를 태운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했다고요?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패닉 상태였습니다. 서태식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비행기를 돌려보내든지 한국 도착 후 즉시 다시 모셔가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같은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리언 밀러테리 오퍼서 휴밀리에이티드 앳 LAX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는 결국 국제적 여론에 떠밀려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전면 사과와 함께 관련 직원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합니다. 공식 발표문이 나갔습니다. 장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태식에게 말했어요. 준장님,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태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딸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서태식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밀러는 결국 정식 조사를 받게 됐고 공항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민주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 오후 2시. 민주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손목에는 아직도 송환 팔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공항 로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서민주 중위님, 이쪽 좀 보세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외침에 민주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범죄자 취급받으며 쫓겨나온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당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 대우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인파 사이로 아버지 서태식이 나타났어요. 평소 엄격한 군인이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주야. 서태식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서태식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딸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내가 당한 일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금 난리가 났어.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민주는 서서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수진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마이클이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서태식이 딸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 선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아닌 존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특수부대 중위 서민주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먼저 저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입니다.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피해자라고 동정받기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민주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중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거액의 보상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여성 군인과 해외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주세요. 장도연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수진도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촬영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중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 때문에. 하지만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촬영해주지 않았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제 영상 수익을 기금에 보태겠습니다. 며칠 후 민주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마이클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본 민주는 놀랐습니다. 초청장이었거든요. 서민주 중위님께 지난번 일로 인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당신의 용기와 품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한미 합동훈련에서 강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환대를 받으실 거예요. 민주는 창밖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한 모욕은 잊지 않겠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 길에서 멈추지도 않겠다. 그녀는 초청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당당하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의 얼굴에도 환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자 모든 차별에 맞서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발표된 여성 군인 유학생 안전 기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민주의 선택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다를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공항 보안 시스템이 개선됐고 차별 방지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하늘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요.